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연애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연애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들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나만 연애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연애를 쉽게 하는 걸까요? 다들 나름대로 힘들지만 조율하고 노력하면서 연애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뭐든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쉽게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럼 유독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애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 너무 소극적이다. 대부분 연애할 때 남자들이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남자가 모든 걸 해주고 배려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 받는 거예요.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고 애정을 표현하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줘야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기 바라는 여자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만약 소개팅이나 맞선을 봤는데 첫인상이 좋고 잘 통하는 것 같아 만나게 되었는데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자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호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결국 남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통해 인정받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불안해하면서 사랑을 잘 믿지 못하고 항상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애인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어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면 쉽게 불안해하고 연인에게 거리를 두거나 반대로 집착하기 때문에 연애를 오래 할 수 없는 거죠. 연인과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애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연애에 대한 환상이 크다. 연애에 대한 환상이 큰 이유는 안정적으로 오래 연애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애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소개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을 꺼립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운명의 짝이 후광을 비추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백마탄 왕자나 잘생긴 재벌 3세가 운명처럼 나타나 첫눈에 반하는 일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 없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인위적인 만남에도 얼마든지 자신과 잘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만남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집이 세다. 보통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연애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를 지속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연애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연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고 식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연애가 진행되지 않으면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이별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눈이 너무 높다.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은 눈이 높은 편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가 생겨도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솔직히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연애 못하는 여자들은 한두 번 만나보고는 별로라고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데 까다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시작도 하지 않으니 연애를 하기 어려운 거죠. 7번째,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연애를 못하는 여자는 좋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건 부끄럽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간다면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요? 8번째, 연애를 공부하듯 한다.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은 연애를 글로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연애를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대하니 어렵기만 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연애는 이성적인 분야가 아니라 감성적인 분야예요. 물론 완전히 이성이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선 감정의 끌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을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잘 건드려야 하고 당신의 감정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연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연애의 스킬이 느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연애 관련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연애하는 스킬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직접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연애 경험을 쌓지 않는 한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한다고 해도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9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이 남자가 내가 원하던 사람인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그만두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맺기도 전에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결말을 예상해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매번 시작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이별을 생각하고 설렘을 맛보는 순간 이별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하기 어려운 겁니다. 10번째,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한다. 연애를 못하는 여자는 상대방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은 뒷전으로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도 상대방에게 맞추고 뭘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일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매력 등을 상대방에게 알릴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상대방은 오히려 맞추기만 하는 연애가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런 당신이 재미없고 질린다면서 떠나가버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연애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너무 소극적이다. 두 번째, 자존감이 낮다. 세 번째, 연애에 대한 환상이 크다. 네 번째, 고집이 세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 여섯 번째, 눈이 너무 높다. 일곱 번째,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연애를 공부하듯 한다. 아홉 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열 번째,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